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뭐해 종철? 라이브 토크 부모 UCC 공모전에 나가려고 연습하고 있어. 라이브 토크 부모 UCC 공모전. 우리 가족이 제일 잘 나가. 가족이 나오는 동영상이면 어떤 거든 상관없대요. 그럼 우리 애들이랑 나랑 찍어도 되는 거네? 어이 상품 대박이요. 잘 나가는 가족을 위한 푸짐한 상품까지. 고마워. 나도 빨리 찍으러 가야 되겠다. 안녕. 아이 괜히 가르쳐줬네. 그냥 경쟁자만 만들었어. 라이브 토크 부모 UCC 공모전. 우리 가족이 제일 잘 나가. 네, 우리 가족이 제일 잘 나가 UCC 공모전 이제 네. 25일이면 마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우리 가족 자랑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 동영상 찍으셔서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냥 상품이 아주 대박이요. 포기하시기 힘들걸요. 저희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물이 또 뭔지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 수학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벌써 돼버렸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구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아이의 지금 현재 실력을 네. 알아내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그 지금 학년 거랑 지난 학년 것들에서 사다 놓고 풀자는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아, 네. 예. 그거 많죠. 그렇죠. 이제 집에다 서점을 차려놓지 않습니까? 네. 그거 백지야, 백지. 그렇죠. 그걸 꺼내가지고 네. 복사하세요. 복사라고요? 네, 복사를 해갖고 엄마가 가위로 문제를 다 잘라주세요. 잘라요? 왜냐면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게 어느 챕터 무슨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네. 그거를 한 2년치를 섞어가지고 네. 제비뽑기를 해서 풀어도 할 수 있다면 얘는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원 설명돼 있고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대충 이게 뭘 그렇죠. 표현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랜덤하게 문제가 해라. 있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뽑았어요. 네. 근데 얘가 2학년 거 문제인지 4학년 거 문제인지 부모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알아야죠. 그래요? 나는 알아야 알고 있어야지. 되나? 나는 괜찮아요. 부모는 해답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아는 느낌하고 진짜 할 수 있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똑같이 한 20문제를 줘요. 네. 그래서 이 중에 풀 수 있는 게 몇 개니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라 그래요. 그럼 저는 15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풀었을 때 15개인지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지 네. 아니면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한다는 거는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느낌만 있지? 느낌만 있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아이가 20문제를 냈는데 다 틀렸어. 애가 벌써 2, 3년 전에 이제 풀어야 될 것들을 못 풀어. 그러면 이제 그때 엄마의 심정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미 벌써 이제 뚜껑이 열려서 이성을 잃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건 아이를 더 겁주고 아이를 수학에서 더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이 아이가 하는 이 모양새를 참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때야말로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할 때라고 봐야죠. 저는 아빠도 추천드려요. 네. 아빠가 오히려? 약간 아이랑 그런 감정적인 분리를 잘 하거든요. 네. 엄마는 이게 아이랑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라서 화가 나지만 아빠는 이게 또 조금 돼요. 근데 아빠가 아이보다 그 문제를 못 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요. 그냥 종철 씨 열심히 일해서 뭐 할 거야? 그냥 학원을 보냅시다. 그럼요. 아니, 학원 또 뭐 레벨 테스트 있고 그래가지고 어렵다니까. 그건 하긴 또 그래요. 여튼 뭐 근데 네. 수학을 어려워하는 1위가 공부법에 문제가 있어서다. 뭐 그래요?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될까? 이게 그건 궁금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상중 하위권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떨쳐버려야 될 두려움이 네. 우리는 수학 천재나 수학 박사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학 시험에서 득점하는 거 정도면은 일반적인 아이들은 충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구나 수학을 막 천재적으로 잘할 필요는 없지만 수학 시험에서는 득점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상위권. 상위권? 상위권일수록 개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개념을.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일수록 진짜 기초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개념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시험보다 세게 공부해야 된다. 시험보다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적은 시간에 좁은 공간에도 주관식 서술형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상위권은 여러 가지 문제집을 다양하게 취사 선별해서 예. 그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좀 골라서 푸는 느낌으로 예. 다양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중위권은 이게 조금 달라요. 네. 중위권은
개념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쉬운 문제집, 자기가 만만하다, 잘할 수 있다는 네. 문제집을 선택해서 그 책을 풀면서 거꾸로 개념이 이해되도록. 네. 그리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상위권은 여러 책에서 어려운 걸 뽑지만 중위권은 같은 책을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네. 반복 숙달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네. 또 프리노트 같은 경우도 좀 반으로 접어서 우리가 풀지 않습니까? 네네. 했을 때 왼쪽 오른쪽 다 쓰지 말고 네. 왼쪽만 풀고 오른쪽은 틀린 걸 다시 풀거나 필요한 개념을 쓰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하시면 중위권한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하나만. 이게 수학 문제 풀 때 이 답 보는 게 되게 고민이잖아요. 난 보고 싶지.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 싶어. 그럴 때 네. 답 보는 요령으로서 네. 답지를 이렇게 첫 번째 줄만 보고 나머지를 가려놓으세요. 왜요? 힌트만 주는 건가요? 그렇죠. 어. 힌트만 얻어가지고 제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못 풀겠다. 그럼 한 두 줄도 번째 줄, 내려요? 그렇죠. 그렇게 한 줄씩 보면서 생각을 하는 식으로 답을 보면 설사 답을 봤다 하더라도 예. 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죠. 정말 한 칸씩 가자고 이렇게 쬐는 뭐가 거야. 좋아요? 뭐가 좋아요? 감질 나네요. 감질 나. 애들 입장에서 짜증 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렇네. 시원하게 보여주지. 뭐 그걸 갖다 한 줄씩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그래도 한 줄도 안 보여주는 것보다 근데 낫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보는 맛이 있을 거야.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네네.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둘이 저희 리허설 할 때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프리집에 엄마들이 화이트로 이렇게 지워놔라 얘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아까 굉장히 격하게 분노했거든요. 아이들이 싫어할 거다. 그 선생님 이거 쏙 빼셨네요. 요거는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위권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아, 하는데요. 네네. 그럼, 하위권이구나. 맞다. 하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위권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일단 심리적인 거 우리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나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어, 문제집 선택이 잘못됐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나는 그냥 원래 못해 라고 효능감이 확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공부는 하지 않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먼저 아이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게 우선이고 그게 되고 나서 말씀하신 화이트로 지우는 거 뭐냐 뒤에 해설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엄마가 랜덤하게 한 줄씩 한 문제마다 중요한 과정을 지워줘요. 그럼 엄마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소차별로 지우기 때문에. 소차별로 지워서. 그렇죠. 거기다가 아이가 조금 하나씩 넣어보면서 진짜로 이 아이가 풀이 과정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쓰면 좋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효능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러요. 네. 결국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딱 지어서 사실상 답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효과가 있고 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자신감이 좀 붙고 성적이 조금 올랐다. 그럼 이 친구가 중위권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중위권으로 올라갔을 때는 중위권의 방법을 그랬다가 이 방법이 반복된 다음에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상위권의 방법을 쓰면 되는 건데 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실제 EBS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이들이 정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가 봤더니 실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쭈그려 네. 앉아서 공부해서 잘하는 애는 10%밖에 안 되더라. 오히려 나머지 90% 아이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누구한테든지 뭔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더라. 네.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게 말로 설명을 한다는 건 알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공감각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사실은 이게 초중고를 통틀어서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애기는 숫자를 보면 얘가 한글과 헷갈리는 애예요. 정도로. 그런데 지금 수학 선생이에요. 그래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게 그냥 뭐냐면 떠드는 걸 좋아했나 보다. 우연히 과외를 본인이 하게 됐는데 너무 수학을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애를 가르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본인이 걸 알았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가끔씩 그래.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나 혹은 동생들에게 선생이 되게 하는 방법. 네네.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새 뭐 유행하는 뭐 플립 러닝이다, 거꾸로 교실이다 이런 네네. 것들에서 네. 굉장히 효과성이 증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면은 나도 모르는 문제거든. 아들하고. 그러면 네. 내가 이제 옆에서 해답지를 보려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다가 수능 보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다시요? 본인이 내가 직접. 그럴 수 있을까? 아유. 그럼요. 정중 처리. 오늘 방송에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정말 역할을 바꿔보면서
하는 거는 네네. 아이한테 스스로도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것도 그래. 있고 예, 엄마가 맞아요. 가끔씩은 또 엄마가 모르는 척도 해줘야 돼요. 내가 옛날에 수능 볼 때 센스죠. 수능에서 수학이 우리가 저기 60점이었나 만점일 때 있었어요. 네, 40점이었나. 그때 내가 기도했잖아. 10점만 나오게 해달라고. 수포자여서. 어떡해. 그래서 3번으로 쭉 찍었지. 그래서 몇점 근데 나왔어요? 3번으로 쭉 찍었더니 시간이 남잖아요. 남들은 열심히 푸는데. 근데 마지막 문제 무슨 도형 문제야.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를 세래요. 네.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셌지. 그랬더니 280. 그게 제일 큰 점수 아니에요? 280m에 3점짜리요. 만약에 내가 3점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얘가 10점 맞으면 요거 맞으면 13점이다 딱 그랬지. 그걸 다 셌더니 228개가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228개가 3번이야. 아니 3번이야. 근데 아니지 4번이었지. 그래서 4번으로 딱 찍은 거예요. 그만. 나머지는 다 3번을 찍고 네, 걔만 4번 4번. 찍었는데 걔가 3번이었어 정답이. 역시 일관성이 있어요. 잘못했어 또. 역시 자 일단은요 지금 전화가 막 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학을 포기했다가 지금은 그 수학 우등생으로 거듭난 학생이 있다고 저희가 연결을 또 해봤습니다. 아, 또 얘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일입니다. 아유 공부 잘하게 생겼네. 아니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저희 거예요. 보니까 약간 우리 선생님이랑 소장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잠깐만, 근데 혹시 선생님 아니신가요? 지금 고등학생은 아니시죠? 예? 고등학생은 아니시죠?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에요. 그러시구나. 혹시 네네. 그러면 네네. 군대 다녀오셨어요? 예, 지금 26살. 그래 헤어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일단은요 우리 종혁 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학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네. 공부법을 좀 잘못 택해가지고. 고3 수능 때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재수까지 선택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얼마 정도 올랐나요? 예, 그 고3 수능 때는 제가 3등급 맞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1등급 맞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만점. 지금 나오네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2010학년도에는 네네. 3등급이었는데 2011학년도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면 다 올랐어요. 전부 다 올랐는데요. 이과 수학이에요, 또. 이과 수학이니까. 이과 수학은 더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일단 이 만점이네. 학생은 네네. 제가 봤을 때 공부를 네.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원래 같아요. 3등급이었으니까. 근데 왜 고3 때 놀았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공부법이 좀 잘못돼서. 네. 그러니까 진짜 공부법이 중요하기는 한 것 어떻게 같아요. 바꿨길래 그렇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맞았어요?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나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는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네. 수능을 보고 나니까 성적이 정말 안 좋아서 좀 힘들었어요. 하다가 제일 처음 택한 방법이 교과서의 완벽한 이해입니다. 네네. 와서. 늘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다는 말이 좀 시중에 많이 들리지만 그렇죠. 예,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다. 네. 아니 그리고 본인이 그 특별히 문제를 푸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말 백지에 술술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하고요. 네. 문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 뜻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도 진짜 잘해놨네요. 지금 정리를 지금 본인의 자필로 네네, 저런 해놓은 게 지금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것만 딱 들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마지막에 사실 수능장에 딱히 들고 들어갈 게 없거든요. 네. 그냥 저거 보면서 자신감 붙고 그다음에 지금 네. 저게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 백지에다가 그려 넣은 거 아닙니까, 저게. 그죠? 예, 그러니까 백지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그래. 준비를 한 거죠. 그 정도로. 네, 우리 종혁 군은 그래서 지금은 현재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수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학 전공까지 하고 수학까지 있어요. 전공까지 하는구나. 네, 수학을 진짜 좋아하긴 했구나. 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그 성적을 봐도 알겠지만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싶으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정확한 공부법이고요. 두 번째는 적인 시간입니다. 네. 정확한 공부법과 그 다음에 시간만 잘 들이면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으니까 네. 용기 가지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종혁 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우리 저기 박종현 군. 네, 박수 쳐주세요. 얼굴 생긴만큼이나 그냥 똑똑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기 봤죠? 네. 옷도, 네. 옷도 이렇게 격자문이야. 그래. 나 오늘 줄자문이고, 네, 저 양반 오늘 좀- 수학이라고 특별히 준비했어. 아유, 그냥, 이제 과외 알바비 많이 올라가겠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 너무 기특하네요. 오늘 저희가 사실 굉장히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우리 종혁 군이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을 선택하고 그만큼 시간을 시간 투자해야지만 투자해라. 뭔가가 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네.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교과서로만 공부했다, 네. 요 말. 교과서 중심으로 했다. 그렇죠. 근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박군도 얘기를 했단 했어요. 말이죠. 근데 네. 그게 맞는 말이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네. 교과서를 위주로 했다 그랬지 교과서만 공부했다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아유, 못됐다. 잘 이해를 해요. 철석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위주로 했네. 교과서가 모든 공부의 중심에 그렇지. 있고 아, 이게 예. 됐을 때 이제 그렇죠. 외연을 확장했다. 아, 네. 이런 그러니까는 말이에요. 이제 책상을 봤을 때 네네. 교과서는 여기 있는데 네네. 바로 옆에 있는 게 문제집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문제집도 있고 참고서도 있고. 하지만 왜냐면요 대부분의 학생들 네. 실제로는 교과서를 잘 안 봅니다. 그렇죠. 네. 교과서 안 보고 네. 교과서 무시하고. 네. 근데 교과서를 쓰시는 분은 네. 책무가 있어요. 다른 참고서나 문제집에는 없는 아이들한테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설명 부분은 교과서가 제일 좋아요. 아, 설명 부분이 또 애들이 교과서 안 보고 참고서 문제집만 풀지만 네. 막상 그런 애들 시험에 틀린 거 보지 않습니까? 네네. 교과서 연습 문제예요. 아, 교과서 연습 문제를 쉬운 거에서 했는데. 어른 그렇죠. 찔러는 교과서 거죠. 연습 맞을 문제도 수 못 있어요. 풀면서 무슨 참고서를 풀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친구 말이 정확하게 정답이고 네. 다만 교과서만 했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